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 김가경입니다. 네, 저는 퍼포먼스 2본부 1팀 손선인이라고 합니다. 또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라이브도 같이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저번에는 저희 그때 GFA를 같이 했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쵸. 이번엔 그때도 잘 끝날 때쯤에 다른 매체로 좀 돌아와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메타 광고 세팅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메타 세팅하는 거를 이따가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할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캠페인들도 있고 그래서 좀 업종마다 쓰는 캠페인도 좀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 캠페인이나 트래픽 캠페인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 캠페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저희는 주로 이커머스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그냥 아예 DB 업종 매체 세팅법 해서 뭐 구글이나 메타나 다른 방법으로도 좀 같이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커머스 그래서 이커머스 메타 세팅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단은 제일 크게 이것도 판매 캠페인이라고 하죠.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그쵸. 트래픽 캠페인이 있죠. 이 두 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의 좀 큰 차이점은 둘이 목적이 달라요. 캠페인 목적이 달라서 전환 캠페인은 전환을 목적, 트래픽 캠페인은 클릭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들입니다. 그래서 좀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둘 다 구매 전환을 내기 위해서 쓰는 캠페인도 맞지만 캠페인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환이나 뭐 장바구니 전환이나 전환의 다양한 목적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고른 다음에 그 장바구니를 전환 목적으로 잡았으면은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많이 담을 수 있게끔 머신러닝이 돌아가고 구매 전환으로 선택을 했었을 때는 구매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전환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사용자들에게 광고가 노출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들 클릭을 최대한 많이 클릭해서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차이점은 일단은 전환 목적 얘는 클릭 목적 그래서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CPC가 낮아요. 그래서 다만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전환 캠페인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당장의 구매 전환이 제일 원하니까 광고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트래픽 캠페인보다 전환 캠페인 하나로만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주시는 광고주분들도 많으신데 당연히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만 이용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대시보드를 확인을 해보면 CPC가 너무 높아요. 당연히 CPC가 너무 높기 때문에 로아스가 안 좋겠죠? 그래서 그 광고주분들이 너무 광고비가 누수만 되는 것 같고 메타를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타가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좀 다른 전략적으로 가져갔었어야 됐다. 그래서 많이 컨설팅을 해드릴 때 전환 캠페인에서 로아스가 유독 너무 낮아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 좀 살펴보면은 CPC가 너무 높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너무 타겟층을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노출이 별로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환 캠페인에서 좀 다양한 좀 꿀팁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그래서 구매 전환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초반에 장바구니
장바구니 전환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자체가 이제 7일 기준으로 50건 이상 됐을 때 머신러닝이 다 최적화가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구매 전환 자체가 50건 이상이 나기 힘든 브랜드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50건 자체 구매 자체가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장바구니로 조금 더 액션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장바구니 전환을 목적으로 초반에는 한번 진행을 해보다가 머신러닝이 좀 최적화가 잘 되었다라고 하시면 그때 구매 전환으로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는 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 달렸네요. 갈동선님 우와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 오랜만이시네요. 주방예선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네, 전환 캠페인 그래서 즉 구매 전환보단 장바구니 전환을 처음에 목표로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을 같이 운영했을 때도 좋은 점은 트래픽 캠페인의 장점은 아까 CPC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을 같이 만약에 이용을 했을 때 전환 캠페인 내에서 예를 들어서 리타게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리타게팅 안에서 웹페이지 방문자 수를 리타게팅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트래픽 캠페인에서 많이 클릭했던 그러니까 즉 모수들이 전환 캠페인 안에서 전환을 이끌어낼 확률이 높다 보니까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그걸 트래픽을 먼저 해야 된다 아니면 전환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우선순위 뭔가 그 온오프 하는 시기가 막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좀 비율을 좀 다르게 두긴 해요. 예산 비율을요. 예를 들어서 1예산 10만 원을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뭐 트래픽 캠페인에 뭐 3만 원 정도 넣고 전환 캠페인에 7만 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1예산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시면은 어드밴티지 캠페인도 요즘 많이 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브랜드마다 어떤 캠페인에서 더 성과가 잘 나오는지는 좀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뭐 소재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소재 같은 경우 같은 소재를 전환에도 넣고 트래픽 캠페인에도 넣고 어드밴티지도 넣었는데 어떤 소재는 어드밴티지에서만 잘 나오고 어떤 소재는 뭐 전환에서만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다 보니까 초반에 그 테스트 해보는 거는 좀 무조건 좀 필수적으로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크게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려봤고 저희가 세팅할 때 좀 보여드리는 거는 이 캠페인들을 어떻게 세팅할 때 어떤 걸 좀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세팅을 해야 되는지 같이 알려드리면서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캠페인 대시보드를 하나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하나 먼저 만들어 보자면 판매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니, 트래픽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트래픽 캠페인에서 수동 트래픽으로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캠페인 이름은 저는 주로 날짜를 먼저 적고요. 오늘이 24일. 수동 트래픽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한번 적어둘게요.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똑같이 적어줄게요. 이제 세트 이름에서는 저는 이제 주로 나눌 때 뭐 여기서 맞춤 타겟을 만약에 걸었다든지 유사 타겟을 만약에 걸었다든지 아니면 뭐 관심사 타겟을 걸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좀 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리할 때 좀 보기 편하게 이름을 좀 걸어두기는 해요. 그래서 뭐 논 타겟이면 논 타겟 뭐 아니면은 맞춤 타겟 아니면은 유사 타겟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세트 단에서 그 타겟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논 타겟은 뭐 알다시피 뭐 성별이나 인구 통계 빼고 나머지 그냥 다 풀어놓는 걸 저는 논 타겟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논 타겟 말고 뭐 관심사 타겟이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여기 밑에 어드밴티지 타겟에서 원래 타겟 사용으로 좀 옮겨보면요. 여기서 관심사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 같은 경우에도 저는 주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이미 좀 타깃층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뭐 25에서 45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여기서 관심사 타겟을 걸어놓습니다.
만약에 뷰티 쪽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뷰티 관심사만 조금 넣어놓는 거예요. 쇼핑 앤 패션. 여기서 뷰티 쪽에서도 좀 다양한 뭐 코스메틱 쪽이냐 아니면 헤어 쪽이냐 뭐 이런 식의 나눠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심사 뭐 2030 여성들이 좀 관심 가질 법한 관심사 타겟층을 좀 넣어가지고 이 그룹 세트 자체를 관심사 타겟 그룹으로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관심사 타겟 그 그룹 세트가 되겠죠. 조금 더 여성 타겟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뭐 여성분들은 패션 악세사리도 좀 좋아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주얼리 이런 것까지 같이 뭔가 넣어놓는다든지 성별도 여성으로만 적어놓고 진행을 해본다든지 뷰티 쪽은 좀 여성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향수 같은 향 브랜드는 전 남자 여자 다 켜놓긴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만약에 뷰티라고 생각했을 때 여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관심사 타겟팅을 걸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사를 좀 잡아두고요. 만약에 나는 세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광고 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저희가 우리 관심사 타겟 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맞춤 타겟 세트를 만드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주로 전 최소 연령도 20 이상 해놓고 언어도 여기 한국어로 바꿔줄게요. 이제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면 맞춤 타겟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맞춤 타겟. 그래서 특정 웹사이트,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 픽셀이 심어져 있으면 이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아마 이 대시보드 자체가 맞춤 그 픽셀 자체가 아마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활용이 안 되는데 지금 또 바로 질문이 픽셀은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라고 딱 하셨는데 질문해 너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픽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안에서도 좀 호스팅사 뭐 카페24라든지 뭐 아이맵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픽셀 안에 연동할 수가 있어가지고 연동을 한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픽셀 설치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벤트 세트 단에서 전환 API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맞춤 타겟이나 타겟층 부분 끝나면은 픽셀 설치하거나 뭐 이벤트 세트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맞춤 타겟도 웹사이트 방문자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하나하나씩 소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 이름도 저는 뭐 방문자 181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맞춤 타겟에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문자 뭐 30일 그러면은 방문자 30일 이런 식으로 뭐 일별로도 다 만들어도 보고 방문자, 장바구니 아니면은 뭐 구매 이런 식으로 맞춤 타겟을 만들면 좋습니다. 여기서 맞춤 타겟에서 구매도 같이 한번 만들어주면 좋은 게요. 제외 타겟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외 타겟 추가 여기를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구매 여기서는 아직 지금 방문자밖에 안 만들었지만 여기서 구매 30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최근에 구매했던 사람들한테는 제외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구매 주기가 긴 것들 있잖아요. 뭐 건기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가전제품이라든지 좀 객단가가 높은 거 같은 경우에는 뭐 30일, 크게는 뭐 180일까지도 다시는 구매를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외 타겟을 걸어서 노출이 안 되게끔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 타겟을 좀 걸어서 리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맞춤 타겟을 이용해서 유사 타겟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새로 광고 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또 유사 타겟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새로 만들기에서 유사 타겟 누르고 여기서 기타 소스에서 아까 우리 앞에 만들어놨던 그 맞춤 타겟들 있잖아요. 이 맞춤 타겟들을 눌러가지고 유사 1퍼부터 10퍼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로 1퍼
그다음에 뭐 5%, 뭐 10%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나눠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해서 전 이렇게 유사 타겟보다는 유사 1%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새로 만들 때 방문자 유사 1%, 그다음에 뭐 장바구니 30일 유사 1%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들의 유사 1%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유사 1%들 어떻게 보면 그 맞춤 타겟에 유사한 타겟들, 같이 이거는 신규 타겟의 모수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맞춤 타겟 걸어놨던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겠다 했을 때 이 유사 타겟도 같이 활용해서 광고 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광고 세트를 정말 막 수도 없이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있다는 한에서 좀 많이 만들어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은데, 일단 메타에선 주로 테스트를 해볼 때 이렇게 타겟별로 테스트도 해보고 소재별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심사, 논 타겟, 뭐 유사 타겟, 맞춤 타겟 이런 식으로 다 한 번씩 그 세트를 만들어 두고 어떤 세트에서 어떤 타겟층에서 우리가 더 우리 브랜드가 좀 성과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캠페인별로도 트래픽에선 굳이 이렇게 저는 맞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전환해서 이렇게 세트를 많이 분리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좀 추세 같은 경우에는 논 타겟에서도 좀 성과가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타겟을 한번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메타 세트 분리, 첫 번째 저희가 논 타겟으로 분리를 했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맞춤. 관심사. 관심사. 맞아요. 관심사 한번 했었고, 맞춤 타겟. 이 맞춤 타겟은 뭐 방문자, 장바구니, 뭐 구매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이 맞춤 타겟, 뭐 구매 맞춤 타겟을 제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외 타겟에서 걸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구매했던 사람들에게는 제외시키고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끔씩 광고주분께서 오로지 정말 신규 타겟에만 그 광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방문자나 구매나 이런 걸 다 제외시킬 수가 있겠죠. 정말 리타겟팅을 아예 제외한 신규 타겟으로만 광고를 돌리고 싶으시면 이 제외 타겟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타겟. 위에 했던 맞춤 타겟을 이용해서 유사 타겟이고 1%부터 10%까지 만들 수 있다. 이 세트 분리의 제일 큰 중점은 타겟팅 테스트. 꼭 한 일주일 이상 라이브를 한번 해보면서 좀 세트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3일에서 5일 정도 안에 좀 성과가 좀 보이니까 바로 온오프 시키면서 필터링이 가능한데, 이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한번 켜보고 어느 정도 좀 머신러닝이 다 돌아가면은 그때 좀 성과를 파악해보면서 온오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서도 좀 필터링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유사 1%에서만 타겟을 만약에 만들어봤는데 유사 1%에서 뭔가 좀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한번 유사 10%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새롭게 또 다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주기적으로 좀 필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트에서 분리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세트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타겟팅도 가능하지만 노출 지면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노출 위치 이런 식으로 어드밴티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수정 누르고 수정 노출 위치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서 그 노출 지면을 제외시키거나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절대로 이용할 것 같지 않은 타겟층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20대들이 20대들만 좀 많은 뭐 뷰티라든지 이런 식이면 이제 인스타그램만 켜놓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아예 제외시켜가지고 인스타에만 노출시킨다. 이런 식으로 지면을 좀 제외시켜 볼 수도 있고요.
일단 한번 난 다 켜보고 보고서를 보면서 파악을 해봐도 좋거든요. 전 초반에 그래서 좀 웬만하면 전 다 켜봐요. 아니면 뭐 어디언스만 뭐 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2개만 켜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으로 메타 세팅을 해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플랫폼을 켜보고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보고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운영체제나 기기 같은 거 안드로이드에서는 아예 끈다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만 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출 지명까지 할 수 있는 게 광고 세트입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게시를 누른 다음에 광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하 잠깐만요. 광고. 그래서 이어쓰기를 계속 해줄게요. 광고 이미지면 뭐 이미지 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놓고 일단 지금 아직 여기가 저희가 임시 이제 계정이어가지고 페이지랑 인스타그램 계정이 따로 없지만 여기 한번 연동을 시켜주시고 수동 업로드, 단일 이미지나 동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다양한 방법이 좀 있는데 주로 단일에서 이미지 아니면 동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좀 업종마다 조금 쓰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랑 컬렉션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올리브영 이벤트라든지 뭐 올리브영 할인 이랬을 때는 뭐 컬렉션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건 단일이죠. 그래서 여러 광고주의 광고 전 이걸 좀 끄고 시작하긴 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URL을 넣어주시고요. 사이트 링크도 같이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썸네일로 예를 들어서 뭐 옷이면 그 옷 관련된 그 썸네일 사진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여기서는 뭐 레더 자켓 그다음에 URL 넣고 사이트 링크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여기 버튼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링크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미디어는 추가가 안 됐지만 여기서 이미지 추가하시고 문구랑 제목 설명 한 다음에 전 트래픽 회전 주로 행동 유도에서 더 알아보기를 넣고 전환 캠페인 안에서는 구매하기 버튼을 좀 누르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마케터들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전 여긴 트래픽이니까 그냥 더 알아보기를 누를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웹사이트 URL 넣고 표시 링크랑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하고 게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광고 캠페인이랑 그다음에 세트랑 광고 이런 식으로 좀 알아봤는데 진짜 간단하게 빠르게 퀵하게 지금 넘어가 봤고요. 일단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세트 안에서는 타겟 분리랑 노출 지면 분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세트를 노출 지면별로 좀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트 여기서 유사 1%가 아니라 스토리 지면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서만 오로지 노출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도 좋고요. 뭐 피드 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글로 분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트 분리 어떻게 하는지 또 같이 좀 알아보았고요. 이제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전환에서 아까 장바구니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전환은 여기 판매를 눌러주시면 전환 캠페인이 되고요. 카탈로그를 같이 연동시켜서 활용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탈로그 만약에 제품이 좀 여러 개다 라고 하시면 카탈로그 같이 활용을 해보시고 제품이 만약에 한두 개이면은 전 굳이 카탈로그는 그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해제하면서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환 캠페인 여기서 수동 전환으로 바꿔줄게요. 여기서 전환 픽셀 있으면 픽셀 넣어주시고요. 저는 거의 이제 전환이랑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 목표 이런 것만 빼고는 거의 똑같아가지고 그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환을 이제 전환 목적을 장바구니로 잡고 게시가 안 되니까 닫을게요. 잠깐만요. 크게 엄청 다른 점은 없거든요. 보면은 판매 캠페인이고 웹사이트 넣어주신 다음에 아직 픽셀 일단 넣어놓을게요. 그러면 픽셀 같은 설치도 이런 세트단에서 다 설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거의 아마 연동이 되어 있으면은 픽셀이 자체적으로 그냥 여기서 연동이 아마 될 거예요. 처음 세팅했을 때 뭐 눌러주고 그 이후로부터는 뭐 따로 이렇게 눌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해요.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만 다를 뿐이지 세팅하는 건 여기 똑같이 뭐 제일 타겟도 걸 수 있고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도 똑같이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뭐 한번 단일 이미지도 활용해보고 슬라이드도 한번 활용해보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전환 이벤트를 아까 전에 제가 구매가 아니라 장바구니에 넣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장바구니 담기로 시작을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세트 안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머신러닝 돌아가는 장바구니 세트를 여기다 위에 넣어놓고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좀 50건 머신러닝이 다 돌아갔다라고 하시면 그 장바구니 그 세트를 오프한 다음에 새로운 광고 세트에서 만들어서 구매 이벤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은 다 끝났고 전환 이벤트는 장바구니에서 이제 구매로 변동하는 형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주로 많이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여기서 보시면 이벤트 관리자에서 픽셀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빠르게 해볼게요. 데이터 이게 원래는 픽셀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데이터 소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그 픽셀 설정 여기서 이제 파트너 통합 같은 경우에는 카페24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사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좀 연동을 시켜서 픽셀 설치를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직접 코드를 넣어가지고 픽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구에서 이벤트 관리자 여기서 데이터 소스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픽셀 설치가 잘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뭐 페이지 뷰, 장바구니, 구매 여기 몇 건이 계속 찍혀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서 픽셀 설치를 하고 나서부터도 잘 설치가 됐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매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웹사이트 내에서는 구매가 이 정도 찍혔는데 대시보드 상에서는 안 찍혔다. 이러면 이제 픽셀 설치가 좀 잘못됐거나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뭐 진단을 해보셔도 좋고 개요 여기 내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픽셀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저희 다시 광고 관리자로 갈게요. 이벤트 세트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것 중에 놓친 게 좀 있으려나? 여기서 열 맞춤 설정해서 CPC랑 클릭 CTR 그 다음에 밑에 구매 로아스까지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대시보드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브가 되고 나서 이 열 맞춤 지정을 해주시고 구매 건수랑 구매 로아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장바구니를 넣어놨죠? 그럼 장바구니 이벤트도 꼭 같이 넣어주셔서 지금 50건, 이게 몇 건이 지금 들어와 있나도 같이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장바구니 담기. 장바구니 담기도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서 한 10건 남겼는데 구매가 0건, 한 건도 안 왔으면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탈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파악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장바구니 담기도 같이 열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 세트 뭐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세트를 여러 개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서 로아스가 좀 좋은 로아스가 만약에 낮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이렇게 온오프 해주시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을까요? 그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네, 그게 요즘 좀 자주 활용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수동 판매를 눌렀잖아요. 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누르면은 이게 어드밴티지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어드밴티지도 정말 간단해요. 웹사이트 눌러주시고 아까 전환 이벤트 우리 장바구니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했었죠? 그럼 장바구니로 한번 해볼게요. 장바구니 넣어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얘네가 머신러닝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뭔가 세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드밴티지 넣어주고 여기 광고 안에서만 저희가 아까 이미지 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 어드밴티지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캠페인 저희가 뭐 트래픽, 전환, 쇼핑, 어드밴티지 쇼페이지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 봤는데 뭐 어드밴티지 트래픽도 막 만드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진짜 다양한 캠페인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전 주로 많이 하는 게 어드밴티지, 수동 트래픽, 수동 전환 이렇게 저는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1에서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활용했을 때 이렇게 캠페인에다가 수동 전환에서는 다양한 광고 세트단 여러 개 넣어놓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수동 트래픽에 막 노출 지면 다 열어놨잖아요. 보고서에서 활용을 해보면 좋은데 보고서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자, 빠르게 여기까지 알려주고 끝내볼게요. 여기 그 캠페인 같은 경우는 보면 캠페인 이름 쩌라락 광고 세트 쩌라락 뜰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우리 플랫폼 몰래 인스타를 켜놓냐 뭐 페이스북 켜놓냐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우리는 그냥 다 열어놨잖아요. 플랫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노출 위치 이거 눌러주시면서 우리 구매 전환이 뭐 어디 플랫폼에서 나오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서 광고비가 누수가 되는지도 그쵸.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노출 위치 자세하게 여기에서는 막 비용이 겁나 많이 탔는데 구매가 하나도 안 났네? 여긴 꺼야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주로 많이 보는 게 뭐 플랫폼이나 뭐 기기 플랫폼, 노출 기기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고 여기 지표 보면은 성별, 뭐 성별이나 연령대 이런 식으로 정말 세세하게 분리를 해서 점점점 타겟팅을 점점 좁혀가는 형식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좀 광고를 돌려보셨다면은 보고서를 보고 수정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한 번도 세팅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다 풀어두고 테스트를 좀 해본 다음에 그때 이제 보고서에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초반부터 좀 가려놓고 하면은 아깝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어디서 구매가 날지는 모르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캠페인이랑 뭐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았는데 좀 되게 킥하게 진짜 빠르게 캠페인 세팅하는 것까지 같이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질문 한번 좀 받아보고요. 없으면은 오늘 라이브는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좀 질문이 있을까요? 오늘은 약간 좀 세팅에 좀 집중이 돼서 약간 좀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소재를 활용을 할 때 메타에서 어울리는 소재가 있고 뭐 네이버 GFA에서 좀 효율이 나온 소재가 있고 또 뭐 구글에서 또 효율이 나온 소재가 있는데 네, 선임 마케터님께서는 이제 이 메타 소재를 만들 때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만들었을 때 효율이 좀 더 나오셨었는지. 오, 좋아요. 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무조건 GIF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움직이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그냥 스크롤하다가 뭐지? 하고 잠깐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 이미지다? 그러면 꼭 바꿔서 한번 GIF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전 너무 추천드리고요. 요즘에는 뭐 구글이든 메타든 요즘 배너 광고 내에서는 좀 영상 소재가 진짜 많이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VLC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영상 소재는 뭐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구글에서도 활용하고 메타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영상 소재 하나 좀 잘 만들어 두고 좀 여러 방면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좀 GIF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구글은 영상 소재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쇼츠 형태로 많이 바꿔가지고도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FA 같은 경우에는 피드 지면인 1대1 사이즈 등 즉 정방향 사이즈죠? 여기서 좀 효율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GFA에서도 동영상을 맞아요. 활용을 했을 때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동영상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네이버 매체 자체가 좀 영상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GFA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서 무조건 이제 광고주님들이 이제 소재를 만들 때 저는 요즘 그래서 영상 소스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요. 왜냐면 영상 소스 하나 잘 만들어주면은 모든 매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영상 소재를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더빙 좀 자막이나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어야 확실히 좀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질문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빠르게 좀 메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저희 다음에는 저희 그때 GFA를 했고 이번엔 메타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구글로 네. 한번 돌아오는 걸로 구글이 될것 할까요? 네, 이제 모든 매체 세팅하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네, 저희 그럼 다음에 구글 세팅하는 방법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